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양호한 모습이 나왔는데 걱정할 만했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이슈 때문에 빠진 데다가 하필이면 다우지수가 또 200일선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됐잖아요. 올해 반등의 끝이 200일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반등이 종료가 되고 한동안 좀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시장이 초반보다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양봉을 냈고 5일선까지 회복하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60일선을 돌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60일선을 도전할 정도로 회복세를 보였고, 여기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제 20주선 언저리까지 다시 또 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 위클리 만기만 아니었으면은 종가가 플러스로 끝났을 건데 그 영향도 있어서 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의미가 좀 있는 게 미증시 저렇게 돼도 플러스가 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주봉상 아직까지는 5주 연속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 큰 하락 이후에 주봉상 양봉이 연달아 5개 나오면 좀 의미 있는 변화로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미증시 대비 지수 자체가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금리 인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가파르게 확 올리는 형태가 되고 있고,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되고 있고, 지금 나아가서는 뭐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1%포인트 지금 현재 연말에는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되는데 투자자들은 좀 이면을 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를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다음 회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회의에서는 0.5%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는 뭐 부드러운데 문제는 금리 인상 중단은 시기상조다. 투자들이 상상한 건 내년도 3월에 금리 인상 중단이었는데 그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 연착륙의 길이 더 좁아졌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 침체로 갈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증시는 충격을 받았는데 시장의 해석은 뭐였냐면 최종 금리가 결국 5% 넘어간다. 3월까지는 계속해서 인상을 하겠구나. 그런데 올려봐야 5%면 지금이 4%인데 1% 또는 1.25 정도 올리는 거니까, 아니 4% 올라가는 것까지 여지껏 이렇게 있어 왔는데 뭐 까짓거 1%는 뭐 이런 정서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증시 하락 자체가 좀 다른 재료하고 겹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공장이 전면 봉쇄되면서 애플이 3.7% 빠졌죠. 그러니까 애플이 미국의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빅테크가 다 빠졌기 때문에 애플만은 그런 정세가 있는데 애플이 크게 빠지면서 애플이 생산 못하면 실적 나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실적 하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 대비 낙폭이 너무 컸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그렇게까지 빠질 사안은 아니야. 그리고 올려봐야 1%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제가 22일인가 그때 방송에서 올려드리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사가 닉 기자가 일부 위원들이 속도 조절 언급하고 있다. 과도한 긴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12월에 0.5%포인트 올리고 점도표를 높일 거다. 그러니까 12월에 올리는 폭을 줄이고 대신 조금 더 금리 인상을 더 나중에는 더 올릴 거, 한 0.25 정도 또는 0.5 정도 더 많이 올린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닉 기자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번에 그대로 된 거거든요.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도 그 뒤에 뒷받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들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하게 놀란 거야. 막 쇼크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기사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이제 좀 파월 의장의 발언 대비 겁을 좀 덜 먹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도 엄청나게 치솟은 건 아니잖아요. 장중에 변동성은 되게 컸죠.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3.97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때 4.11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금리가 폭등한 것도 아니었고, 금리 인상 확률도 보면 이제 내년 3월 기준으로 예측치가 0.2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감당 못할 악재가 터진 건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투자자들을 빠지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심하게 빠질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오늘 되게 괜찮았죠. 초반에 이제 매도로 출발했어도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장중에도 크지 않았고, 또 이제 매수로 바뀌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꾸준하게 매수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 만기라서 동시효과에 좀 변화가 있었던 거를 빼도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매수했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판 거는 사실 이거는 팔았다 샀다 반복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급도 일방적으로 막 두들겨 맞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업종별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대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반면에 기아가 자동차 쪽이 좀 매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랑 카카오, 네이버가 하루 만에 다시 또 매도로 바뀐 거, 하이닉스가 좀 매도로 나온 거, 요게 좀 보이긴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쪽 대형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요거 이제 다행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수주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포진을 했죠. 건설주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고 기계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라든가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고, 매도 쪽은 딱 봐도 시가총액 상위 다 팔았구나, 뭔가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기관은 약간 그런 형태를 보였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정한 업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에코프로 뭐 LNF가 들어가긴 했는데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골라서 들어가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이제 매수 매도의 특징이었고요. 기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들은 특히 숫자가, 이런 회사는 숫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업들을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업종 쪽보다는 각각 종목 쪽에 좀 치우치는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업종 수급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외 이슈를 보면,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걸로 끝난 거고, 이제 연준 인사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또 참았던 발언들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뭐 대부분 다 이제 강성 발언할 텐데, 그 중에서 일부가 기존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하고 좀 유사한 발언, 예를 들어서 메리 데일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할 수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발언이 유지가 되느냐. 근데 메리 데일리가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 나쁘게 더 세게 올릴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시장에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파월보다 기존의 비둘기파적인 발언했던 사람의 말이 바뀌는지 이거 좀 봐야 될 거고, 다음에 이제 애플이 최후의 보루인데 이게 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 관련해 가지고는 설이 많아요. 저게 진짜 생산 차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플 엿먹이려고 뭐 하려고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진짜 미국 중국이 저게 또 잘못하면 봉쇄 강화였잖아, 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도고 뭐고, 애플이 추가로 저렇게 빠져버리면 보루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주가 흐름.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요건 좀 주목해 볼 필요인데, 이거 제가 잠시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오늘 뭐 네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내일 이후에는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포함돼 주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들 보여드린 게, 그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제 중국을 저렇게 줄이고 거의 반으로 줄이고 그걸 나눠서 다른 나라들 추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3%포인트 정도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금을 보면 총 운용 규모가 260억 원. 이 중에서 신흥시장 20조 원 정도 산다는데, 리밸런싱 기간이, 그러니까 중국 팔고 우리나라로 또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기간이 10월부터 3월까지 5개월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꾸준하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문제는 텍사스 자금뿐만 아니라 어디 플로리다 자금인가? 하여튼 뭐 그런 쪽 자금을 포함해서 다른 자금들도 중국을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자금은 단기성 자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자금이거든요. 들어오면 쉽게 잘 안 나가요. 지금같이 중국까지 뭐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장기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유통 주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걸 또 추종하는 매수가 또 붙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잘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종목을 보고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을 통째로 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째로 사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가 뭐야?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또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걸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 업황이 좋은 걸로 해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져서 만약에 2350을 넘기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다르게 볼 거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이외에 다른 업종이 한두 개 정도가 또 매수해도 되겠는데라고 이제 또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350을 넘어갔을 때 다른 종목이 뭐가 부각이 되는지, 그 부근, 그게 안 된다면 뭐 계속 2차 전지나 나머지는 순환매 이런 구도가 될 거고, 넘어가면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유튜브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황맨 TV 꼭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에서 새로운 실험을 좀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좀 방문해 주시고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